자가 측정법 중에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아, 이거 심각한데요. 이거 냄새가 진짜. 요즘에 입냄새 고민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 구찌 측정하러 갑시다. 지하, 안녕하세요. 이치중 원장입니다. 오늘 입냄새를 어떻게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고, 후반부에는 치료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냄새를 스스로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구찌 관능 검사법이라고 해서 공기죠. 입안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모아서 맞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워낙 주관적인 데다가 자기 스스로의 냄새를 맡는 거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약간은 원시적인 느낌? 문제는 수치로 낼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데, 두 번째로 손등에 스스로의 침을 이렇게 핥은 다음에 약 10초 정도에서 30초 정도가 지나면 침이 마르죠. 약간 뭔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이 방법도 침 안에 있는 박테리아 냄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입냄새하고는 좀 다르다는 견해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구취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면봉. 입냄새의 50% 이상은 혀 안쪽에 있는 설태들로 인해서 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혀뿌리라고 하는데, 이 안쪽을 이 면봉으로 싹 닦아내고 그 부분을 냄새를 맡으면 정확하고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힘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사실은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방법인데요. 가까운 거리에서 말을 하거나 입을 벌려서 입안에 있는 공기를 내뿜어서 다른 사람한테 직접 맡게 하는 방법이 가장 쉬우면서도 신뢰도가 높은 방법인데, 여기까지가 스스로 입냄새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하지만 이런 측정 방법은 객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조금 더 정밀하고 그리고 정량적으로 그 사람의 냄새를 측정하고 그리고 이유도 찾아내는 장비가 있어서 과정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자, 입냄새를 호소하고 있는 서 PD의 구취를 제가 직접 맡아보고 싶지만 제가 아직 식전이라 자, 이제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1분 동안 가만히 있으면 되고, 입냄새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혼자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황화수소 그리고 메틸머카탄, 치주 질환에 많이 발견되고 있는 단백질인데, 이 두 가지가 이 안에 들어가서 정량적으로 수치를 계산해서 입냄새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입냄새의 원인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내과적인 이유 그리고 치과적인 이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치과적인 이유에서는 설태에 그런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입냄새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치주 질환이라고 해서 잇몸 속에 박혀있는 여러 가지 박테리아들이 서식하게 되면서 박테리아들이 싸는 응가 같은 거죠, 응가. 그래서 걔네들이 모여서 달걀 썩는 냄새라고 들었던 황화수소, 약간 생선 비린내 같은 느낌이 바로 메틸머카탄이고요. 이 몸이 안 좋은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냄새입니다. 우리는 박테리아와 함께 살고 있거든요. 이 몸 안에 정말 수만 가지의 박테리아들이 있는데, 이 중에 유익한 세균들을 놔두고 안 좋은 세균들을 줄여주면서 조금 더 냄새가 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1번입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이거 냄새가 진짜 가족분들과 굉장히 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황화수소가 10.26이 나왔어요. 우리 병원에도 이 정도 구취를 내는 환자들이 많지 않은데 랭킹 안에 들겠어요. 그리고 메틸머카탄은 정말 다행히도 0.04. 이 정도면 정상 범주 안에 있는데, 우리 이 황화수소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정말 생리적인 구취를 유발하는 건데, 정말 잘 찾아오셨어요. 자, 10.46이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와, 참을 수 없는 강한 악취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강도가 세게 4강도. 가족들이 느끼는 냄새는 황화수소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해볼까요?
첫 번째가 아침밥을 드시게 되면 입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건조한 상태들이 입안에 타액들이 분비가 되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세척이 돼요. 그래서 아침 식사하면 왠지 막 냄새 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식도 세척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지에 도움이 되고요. 입안에 있는 세균의 양을 줄이는데 첫 번째는 바로 양치질이에요. 치아의 표면에 붙어 있는 플라그, 치태라고 하는데 이 치태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치아 표면과 그리고 치아 속에까지 들어가 있 치아 안쪽에 잇몸 안쪽까지 플라그가 쌓이게 되면서 아주 활발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겠죠. 박테리아들이. 양치질은 지금까지 설명한 건 너무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양치질이 잘 안 되는 탑5 한번 보여드린 영상이 있었으니까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치질로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깊은 곳에 있는 치태라든지 아니면 치석, 너무 딱딱하게 굳어가 잘 안 빠지는 것들은 정교한 잇몸 관리를 통해서 입냄새의 양을 확 줄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입솔질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게 혀 클리너. 혀 클리너로 이 혀 안쪽에 있는 혀 뿌리에 있는 백태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입냄새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가 있어요. 설태가 쌓이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매번 사용하지 않더라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혀 클리너 꼭 사용해 주시고요. 정말 좋은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글인데요. 여러분들이 가글, 시중에 나와 있는 가글들 정말 많은 종류가 나와 있고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가글은 대부분 적게는 5%에서 25%까지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은 증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실제로는 입안이 더 건조해질 수 있고 건조해지다 보면 오히려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으니까 난 가글을 항상 쓴다 그러면 알코올의 양을 좀 적은 걸 쓰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요즘에 시중에서 정말 많은 유산균들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야쿠르트, 이게 위장 건강을 위해서 섭취하는 유산균이라면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을 위해서 나와 있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덴티스라는 이런 유산균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칫솔, 치약, 그리고 가글, 그리고 혀 클리너 이런 걸 통해서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 유산균은 입안에 있는 세균의 양을 유익한 균은 높게 놔두고 유익하지 않은 균들은 낮게 낮춰줄 수 있는 유일한 비항생제 요법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유산균들을 섭취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케일링하고 그리고 가글까지 하고 나니까 지금 보다시피 황화수소하고 메틸머카탄이 수소보다도 더 적게 나왔어요. 지금 정말 거의 0에 가깝게 나왔는데 이 정도면 정말 무균 상태. 자, 입냄새는 결국 나쁜 세균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구취가 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례대로 꼭 다 지키신다면 더 상쾌하고 냄새 나지 않는 구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치빠 안녕히 계세요.